초기 작품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 서각을 짜면서 판재 구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양각이든 음각이든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 두서없이 판재를 사와서 한번 해봤던 초기 작품들, 습작품들이죠. 혼자 막 해본 판재다 난도질을 했던 이런 작품들입니다. 인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실의 원장님의 서예 글을 양해를 구하고 한번 파본 이 난초 그림, 그 다음에 조학의 선배 남규 선배님의 풍류도라는 서예 글체를 한번 해본 거고요. 여유라는 글자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서 켈리로 글자를 쓰고 한번 파봤던 겁니다. 나름 여유가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에 요 그 한자, 요거는 또 서예 선생님 글자를 밀어가지고 마구 한번 난도질했던 그런 작품이죠. 산고일승 만복시응, 이건 중국의 그 당나라 시대의 글인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향나무에다가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봤던 것들이 권도인의 세안도 두 번을 해봤는데, 알마시카, 왼쪽 거는 알마시카고 오른쪽 거도 알마시카 나오는데 오른쪽 것이 조금 실제 사이즈 가까운 거죠. 사이즈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저쪽에 김홍도의 강한 야박도, 이것도 한번 출품해서 상을 한번 받았던 건데, 그 옆에 것이 김홍도의 무동, 한양예술대회에 처음 공모전에 제출해서 특선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산원소매라는 거는 요거 나름대로 또 창작을 한 건데요. 박달나무에다가 옹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꽃도 한번 그려보고 달도 한번 그려보고, 또 산원소매라는 시를 한번 또 음각으로 한번 새겨봤던 작품입니다. 요 심정낙천년이라는 작품은 회사의 폭도에 걸려있는 그 불국사 어느 스님의 서예 글씨를 은행나무에다가 한번 새겨봤던 건데, 초기 작품이죠. 채색은 붉은색을 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제진보는 이제 대만의 고향 친구들하고 여행 갔을 때 대만 101 빌딩인가요? 102 빌딩인가? 거기에 이제 창문에 있던 그런 글자를 우연찮게 사진 한번 찍어 왔었는데, 거기 속을 한번 써서 초창기 때 한번 은행나무에다 파본 겁니다. 사이즈 작죠? 고제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요 공수대 공수어도 나름대로 또 전소로 한번 직접 써서 해봤던 거, 왼쪽 오른쪽에 그 해서체는 체본한 겁니다. 체본한 걸 각을 한 거죠, 음각으로. 그 다음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 악보는 사실은 전인권 씨의 노래죠. 뭣도 모르고 색이다 보니까 나무가 메타세콰이아라는 아주 각을 하기에는 사실 적당한 나무는 아닌데, 아무튼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양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모양이 이루어져서 완성할 수 있었어요. 반야 심경은 요거는 3번 나무인데, 서실 선생님 글씨체 예서체를 빌어서 한번 새겨봤던 겁니다. 인생이 더덥고 구름과 같다라는 의미로 가장자리에 구름 문양을, 전통 문양을 마구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불교의 색상을 굳이 넣는다면 3색 정도, 불, 법, 승이라는 색차에 따라 해가지고 한번 사이사이 한번 양곽과 음곽을 곁들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작품이 이제 소치허련의 노송도, 이게 서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작품인데, 요거는 소치허련 선생이 좀 젊으셨을 때 80 이전에 그린 여름 풍경입니다. 사실은 소치허련의 노송도가 몇 작품 공개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것을 주로 많이 하죠. 알마시카 나무에다 했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사실 좀 각이 좀 얕아요. 이파리는 솔직히 다른 그 노송도보다 이파리 간격이 좀 나름대로 균일해서 각을 하기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채색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도 한 두 번, 세 번 보정을 한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치허른 선생의 묵매도라는 건데, 사실은 매화나무를 한번 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서고를 찾던 중에 개인적으로 소치허른 선생의 요 노송도 같은 나무에 매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어느 날 헌책방 가서 서고감을 그림을 찾다가 이 소치허른 선생의 사대가 화첩을 제가 단돈 15,000원 주고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책에 화첩에 소치허른 선생의 묵매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사실은 나무 틀은 위에 이 노송도나 아래에 묵매도나 비슷하죠. 그런 화풍이 아주 그 좀 특색 있는 화풍이 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요거 책자는 사실 서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다 해보는 건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래 은행나무를 책처럼 이렇게 밑에 좀 뒤에 좀 끌로 파내고, 그래서 요걸 양각으로 했는데 제목은 귀원전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자칭 버드나무 5그루를 심어놓고 오류라고 부르던 중국의 유명한 시인, 그 시인께서 지으신 시를 조선시대 말 아니면 일제시대 때에 서예가로 활동하시던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요 선생님이 아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지금 열심히 파봤던 거고, 왼쪽에 시는 정몽주, 고려시대의 충신 정몽주의 춘웅이라는 시입니다. 춘웅이라는 시를 마찬가지로 서예가 같은 분이 쓰신 행초소체죠. 행초소체고, 왼쪽의 해서체는 서예가 성곡 박진태 선생의 글자를 한번
베껴서 써본 거고요. 그림도 마찬가지. 그 선생님의 그 옛날 작품 중 하나를 한번 모사해서 붙여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 서각 활동 중에서 가장 좀 빛났던 순간인데, 요 초병이라는 자작시를 예전에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켈리가 안 돼가지고, 월하민 조성수 켈리 작가님한테 약간의 수고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려서 멋지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양각으로 이렇게 해서 한양예술대전에 21년도에 제출해서 한양예술대상 및 서울시장상 등을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은 기대를 안 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노송도, 소치허련 선생의 노송도 가을 풍경 80이 넘어서 그리신 그 가을 풍경하고 같이 두 점을 냈는데, 노송도는 반려를 시켜주시고,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낸 초병이라는 자작 시와 자각한 요 작품에 대해서 큰 상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작은 거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같은 데서 많이 나는 올리브 나무인데, 나무는 상당히 단단한데 나무 문양이 좀 특이해서 그 위에다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배를 한쪽 한번 그려보고, 중국에서 당나라 시인 유명한 누구죠? 이태백이 시인 쓴 시를 한번 써봤어요. 행로난 다기로 금안제 장풍파랑 회유시 직괴 운범 재창해라는 뜻인데, 길이 어렵구나. 길은 열어가려고 지금 여기는 어딘고. 긴 파도 넘어서 큰 닷을 올릴 때에 저 큰 바다를 건너리라 하는 그런 좋은 뜻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시기를 풍파를 딛고 헤쳐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요 왼쪽에 요 바닷가 풍경은 사실은 요것도 이제 자필 자각인데, 고려말 선조 되시는 근제 안축 선조님의 칠원시를 서해 3년 동안 익혀서 한번 해서체를 써보고 양각으로 한번 해본 작품입니다. 아직 어디 출품한 적은 없는데 나름 뭐 늦가을 풍경, 설이 내리고 추운 동해바다 쪽에서의 감성을 한번 살려보고자 한번 만들어본 작품입니다. 시는 너무 멋있죠. 월락한공 상로청 다른 지고 찬 공기에 설이 이슬은 푸르는데, 운간고한 양삼성 구름 사이에 외로운 기러기 두세 마리 끼럭끼럭 울고, 추풍호해 권유객 가을바람 호숫가에 피곤한 나그네 반야사양 신불평 한밤중 고향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하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는 타지에서 강원도 동해바다 가을 겨울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당시에 부모님들은 서울 시흥동에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선비의 외로운 자작시죠. 그 다음에 왼쪽에 황금만영 불여 교자 일예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글자체는 글자도라고 하긴 해요. 명칭상 위에 글자는 성곡 선생님의 예전에 그 썼던 작품 중에 글자 해서체이고, 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곡 박지태 선생님의 예서체를 쓰신 거를 제가 이 풀잎하고 꽃을 조금 가미해서 글자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죠? 양각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에 가랑잎에 시를 쓴 것, 요것도 마찬가지. 요 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전에서 서예 활동하시다 작곡하신 선생님 글자체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연명의 기원전거라는 시죠. 같은 시인데, 이렇게 하면 창작, 글자는 켈리는 제가 창작이 아니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레이아웃 잡는 걸 하면 창작성을 좀 넣어서 한번 해봤던 겁니다. 아직 어디 출품한 적은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속이 원장이라는 거는 천자문에 나오는 글자인데, 남의 담장 속에도 귀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산번나무예요. 산번나무인데 생김새가 귀처럼 생겨서 한번 이런 그 사자성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디 가나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는 그런 경구지요. 그 다음에 사슴 요거는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 사진작가 작품이에요. 말레이시아 사진작가 작품인데 한번 본을 떠서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직구라는 사진작가 작품인데, 사실은 좀 양해를 구하려고 여러모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뢰를 무릅쓰고 한번 따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소품류는 사실은 서각의 창작력은 자꾸 떨어지고 뭘 할지 몰라서 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그동안 한 번쯤은 서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들, 그런 것들 요걸 15cm, 직경 15cm 되는 은행나무 원판에 양각으로 한 번씩 일일 일작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저기서 주워온 것도 있고, 요 황금 말리라는 건 또 대만에서 주워온 많이 쓰는 그런 거. 오른쪽에 자주 새겨오는 요차불피 종호소라는 글자인데, 사실은 이건 유명한 지훈 선생님, 서예가 지훈 선생님이 친히 써주신 건데, 천국 박진태 선생님의 난 그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뜻은 뭐냐면은 즐거우면은 피곤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한자 성어를 두 개 따로 나눈 건데, 한번 섞어서 한번 써본 거죠. 그 다음에
심정 낙청년은 마음이 정하면은 뭐 천년이 편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이제 천자문에 나오는 건데 상경여빈이라는 이런 좋은 뜻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하라라는 아주 좋은 뜻이죠. 그래서 한번 파본 거고, 여조삭비라는 거는 공자문 논에 나오는 글인데 불역하기 쉽지면 불역여로하라는, 그래서 습자의 뜻을 여조삭비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새가 날개짓을 자주 하는, 부단히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여조삭비라고도 하고, 그런 뜻을 한번 새겨본 거고요. 그 다음에 증분지력이라는 거는, 요거는 조선시대의 율곡 선생님, 퇴계 선생님 글자체로 알고 있어요. 퇴계 선생님의 그 쓰신 필적을 보면은 요렇게 좀 두텁고 아주 그런 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는 소치허련 선생의 노송도인데 사실은 이게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리신 가을 풍경입니다. 사실 원본은 그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인데 국립박물관에 특별히 양해를 구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이 서각에 쓰이는 서고는 제3자에게 양도나 빌려주거나 널리 제공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서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 건데, 소치허련 선생의 노송도 여름풍경하고는 그림이 좀 달라요. 이게 화풍이 솔잎까지가 굉장히 조밀해서 가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주 이 틈새가 너무 좁아서 사실은 깊은 가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작품입니다. 노송도. 그 다음에 요 밑에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죠. 이 작품은 사실은 요 판재 자체가 소나무인데, 건물 간판으로 쓰이던 거를 우연찮게 제가 발견해서 주워와서 요 샌딩 좀 하고, 그래서 크레이 좀 더 많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나무 재질, 나무 가루하고 본드 좀 넣어서 경화 좀 시켜서 이렇게 좀 보완 좀 해서 양각으로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각을 맞췄던 것 같아요. 요 가운데 동그란 거는 옹인데 너무 옹이가 단단해서 요거를 제거하면은 작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살려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한 거 중에 이제 용상복무, 요 용의 그림은 사실은 인터넷에서 주워온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용 문양을 많이 돌아다니 하는데 어느 작가분인지는 모르지만 자당한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한번 주워와서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요 봉황 문양은 전통 문양 중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곡 박진태 선생님의 특별히 요 용상 복무, 용이 나르고 봉이 춤을 춘다는 이 글자를 써달라 해서 한번 써봤고요. 뜻은 난세의 영웅이 나와 태평성대를 이루길 바라는 그런 뜻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나무는 칸포고, 요 가운데 이제 서예에서 쓰는 두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너무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써봤고, 조금 이제 험이 이제 판재가 좀 얇아요. 이게 한 2cm가 안 되는데 얇은 거에 비해서 좀 휘미 현상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걸 잡느라고 좀 사실 애좀 먹었어요. 교정을 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험새가 납니다. 나중에 이제 백자를 하면 조금 더 좀 좋아지겠죠. 그런 작품이고, 요 낙타 그림은 사실은 춘천에서 서각하시는 영희 선생님이라고 요 작품하고 거의 흡사하게 먼저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판재는 물론 다르지만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번 요런 풍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 2년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근래에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사막에서 몇 날 며칠을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걷는 이 중동의 사막의 캐러반들, 대장들의 생활을 한번 그려보면서 글자를 한번 써봤어요. 느리게 가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단지 멈추는 것을 걱정하라. 중국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굳이 제가 중국어로 한번 써보긴 써놨는데, 부파만 지파찬, 늦게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단지 멈추는 것을 걱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한번 쭉 한번 소개해봤어요. 저 위에 뭐 참 아침이라든가 인연 이런 거는 정말 서각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해봤던 거. 그 다음에 저 연필통은 사실은 시골 집에 장작더미에 쌓여있던 나무를 보니까 이게 크랙이 안 가가지고, 그 다음에 새 집처럼 구멍이 있길래 한번 톱으로 잘라와서 갖고 있다가 둥지라는 거를 한번 써보고 해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은 연필통으로 쓰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한 3년 반 정도 돼서 한 65점 정도를 했는데 30여 점은 어디 나간지도 모르고 뭐 많이 나갔고 여기 없습니다. 이제 실제 작품 다음 작품은 이 중에서도 한 20여 점 정도. 그래서 한번 개인전을 한번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대로 해야죠. 감사합니다.